안녕하세요. 기해년 정제태 지살에 놓인 기해년이 정일간한테서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해년은 정제태 지살에 놓여서 전반적으로 경제 사회 분야에 있어서 한폭 성장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고요. 이동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인플레이션처럼 갑자기 팍 상승하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한폭 성장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무술년의 경우에는 과살이 중첩되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한 해라고 본다면 그 기반에서 한폭 성장하는 안정된 그것보다는 좀 안정된 형태의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정한테 있어서 기해는 식신과 정관입니다. 식신과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한테 있어서는 식신, 여자인 경우에는 자식을 볼 수도 있고 또 독신인 경우에는 남자를 만나겠죠. 남자가 들어오겠죠.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입장이라면 식신은 처가니까 이성운이 발동을 하겠죠. 이성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가 자식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이러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지랖을 부려서 식신에 해당하는 일들 있죠. 동정심, 허언, 오지랖, 사직신, 식신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사표를 낸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정일간 하나만 놓고 보자면 직주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기해년은 식신 정관이면서 태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성난이 발생합니다. 순수하고 이박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포가 있고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이간질도 할 수 있고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한 해, 직주 이동이 일어나는 한 해, 조금 답답한 빨리빨리 못 가니까 답답한 국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혼의 경우에는 이성난이 발생할 수 있고요.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정축, 정사, 정유년에 정축, 정사, 정유 일주에서 보면 역마에 해당되거든요. 식신, 정관, 태, 역마니까 일하러 내가 움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직주 이동이 왜 일어나냐면 직장하고 관련돼서 내가 활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막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가다 보니까 몸이 조금 상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건강 유의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결혼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이혼수가 따라옵니다. 내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래서 어딘가로 나가볼까 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정의 일주에서 봤을 때는 지난 한 7, 8년간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2019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는 점. 그러나 앞으로 2020년부터 3년 동안의 겨울을 맞아야 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수성하셔야 됩니다. 올해에 수성하지 않고 벌려버리면 앞으로 3년 동안 절묘사로 들어가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절묘사로 들어가면 기운이 다 빠집니다. 절기상 12년마다 돌아오는 인간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상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18년, 2019년에는 결코 벌려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술의 진사에는 결코 벌려서는 안 됩니다. 수성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셔야 됩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 반대말은 이혼한다, 창업한다, 놀러 다닌다, 먹자, 놀자, 푸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면 굉장히, 앞으로 남은 3년이 고생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찬바람을 쐬고 와야 되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정말 힘든 3년을 겪어야 됩니다. 정묘, 정미, 정해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살에 해당이 됩니다. 직주 이동이 일어나고요. 원망하는 거, 이별, 피곤하고 공곤하고 그런데 취업이 되고 승진되고 이거는 있지만 득다 실다가 된다는 점. 그리고 정해의 입장에서는 기해, 정해 일주가 기해를 만나면 반음살이 됩니다. 엎드려서 끙끙 앓는 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정해가 원래 정관인데 또다시 정관이 돌아왔어. 태에 놓였어. 이성난이 들어옵니다. 이성난 때문에 남편한테 들키든 안 들키든 내 혼자 그란에도 마음이 애기같이 순수하고 이박이 있고 막 그렇게 이성난 다른 이성이 너무너무 좋아해 막 그런데 좋은 남편 만났는데 근데 이때 이 남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성난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아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다는 점. 그 절기상 어쩔 수 없이 본인에 해당하는 그거는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명리학은 인간이 사람의 힘을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받들었을 때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지만 거기서 신의 기운을 더해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정성을 모두 다 들였을 때는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데요. 기적이 20%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변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보여지는 기적이 있어요.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기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어졌냐면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명리학은 다만 뭐냐 알고 당하라고 미리 아는 거 그것뿐입니다. 자, 남자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또 일이 2가지 3가지로 막 겹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야 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정해일주한테 있어서만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살짝 어려운 일에 놓여 있을 때 그분들한테는 특히 더 애정이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통을 한 번씩 다 겪어왔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굉장히 아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한테라도 상의를 해봐서 내가 결코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들으셨을 때는 결심을 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본인도 상처나고 상대방도 상처나고 남편도 상처나고 누구나 다
전부 다 상처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을 딱 잡으셔야 된다는 점. 왜 태지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그렇지만 그래도 선택을 얼른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빨리 털어버리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감사합니다.